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18년 만에 2002년 이후에 코스닥이 940선을 돌파했습니다. 연내 1000을 봤으면 하는데요. 순리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12월 16일인데요. 제가 12월 초 그리고 11월 말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달릴 때 조금 침체되어 있던 반도체 밸류체인 이런 것들을 말할 때도 못 가던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2월 중순 빠르면 늦어도 연초부터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했었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시세를 응축시켰던 그런 역할만큼 더 불을 뿜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종목 커버를 소개해드렸던 LNF도 오늘 LG 화학기에 분사한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1.4조 원 공급 계약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작년도 매출액의 몇 배죠. 제가 이 타이틀을 잭팟, 그죠? 잭팟이 뭐죠? 라스베가스 같은 카지노 같은 데 가가지고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죠? 잭팟 하면은 뭐 777 생각나는데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주식 투자로 인해서 모두 잭팟을 좀 이루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유튜브를 8월 29일부터인가 정확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 주식 분석 채널을. 지금 아마 12월 29일까지 연말 납해일까지 하면은 약 4개월 정도, 그죠?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를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기는 없었던 채널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는 없었던 채널 같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구독자의 반응이나 조회수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좀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성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 채널을 여전히 아껴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에겐 감사하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채널은 종목을 절대로 뭐 매수 매도 추천하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더 볼 필요도 없겠죠. 근데 잘 아시는 분들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데일리 시황 올려드릴 때 그날그날의 시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 채널 처음 타이틀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올해 홍수 같은 유동성 중에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저의 그동안의 약 20년간의 그런 경험과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개설을 한 거였거든요. 개설을 했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본업은 따로 있는데 요게 사실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는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간밤 글로벌 증시 아시아권 탑3 이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글로벌 IB죠. 투자은행들이 좋은 소식들이 뉴스가 많았어요. 반도체 시장 내년도 좋아, 골드만삭스에서 나왔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바이든 정부, 코로나 정부, 그죠? 경제가 뉴사이클이 시작했고, 여기에 따른 소형주, 그리고 위험자산이 유망하다. 즉, 결국엔 뭐죠? 주식이 좋다는 거잖아요, 주식. 그죠? 주식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는데도 주식이 좋다. 그죠? JP모건이 얼마 전에 내년도 S&P가 4,300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죠? 제가 또 이거는 제 편인데 누가 가치주가 좋대. 뭐 최근에 사실 너셀 지수도 좋았어요. 너셀. 그죠? 뭐 다우도 좋았고. 근데 나스닥은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밤사이. 이 나스닥을 신고가 경신한 오늘의 역할은 애플이 컸어요. 애플이 급등을 했죠. 그 이유가 내년 상반기 아이폰 생산량 30% 늘린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매출과 이익의 증대에 대해서. 그쵸? 오늘 그 휴대폰 관련주가 국내에서 꿈틀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종목 커버했던 YMT도 오늘 좀 오른 것 같아요. 이거에 좀 물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재미없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소재뿐만 아니라 PCB 업종들 이런 것도 움직인 것 같고, 휴대폰 관련주
옵트론텍 이런 것도 움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글로벌 증시 아시아 탑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체크하고 가는 이유는 뭐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읽고 투자 방향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얘기부터 해볼게요. 모건 스탠리가 결국에는 내년도는 경제가 회복될 거다. 그죠?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초기 경기 사이클에 있다고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왔었잖아요. 2008년. 근데 이 이후에 2010년부터 시작된 장기호황 사이클이 올 코로나로 초단기 침체를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 침체가 지나고 기저효과 등 경제가 회복되는 시그널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10%가 지금 넘게 뭐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GDP가 거의 5%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양한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주요국 증시의 기업들의 이익도 같이 증가하면서 지금의 부채, 걱정하고 있는 부채 이거에 대한 기업 레버리지죠? 이게 감소할 걸로 보고 있다. 그리고 달러 하락과 주식과 회사채 강세를 자극하는 결국에 그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매우 되게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잘 분석이 된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건 스탠리. 역시 글로벌 IB답습니다. 뭐 천재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반도체 시장 내년도 좋아 이렇게 했는데 AMD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뭐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뭐 온 이런 거 세 종목을 좀 했었고 전기차 수혜주 NSP 반도체는 좀 별로다. 그리고 소니랑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5 이런 것들 인기 끄면서 결국 반도체 수요를 더 이끌 것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게임기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잖아요. 그죠? 닌텐도 스위치 기억나시죠? 올해 초에 인기 있었던 동물의 숲. 이런 트렌드들도요, 뉴스들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시면 되게 중요합니다. 닌텐도가 주가가 지금 엄청 올랐어요. 올해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소니도 좋았고,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업종, 이런 것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을 이유를 꼽으면서, 반도체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을 거다. 그리고 5G가 개화되면서 확대되면서 시장이 매우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오늘 하락업종 대비 중심 대비운 강세 보였고요. FOMC가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한 시각 발표됩니다. 뭐 시장에서는 아니다 기다 있는데 뭐 나와봐야지 알겠죠. 요거는 내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940선 돌파했고요. 오늘 헬스케어는 좀 쉬었어요. 근데 반도체 2차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애플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휴대폰 관련주도 움직이게 만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내용 되게 중요해서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9,600만 대 가는 계획, 뭐, 이제, 그쵸? 5G 아이폰 수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생산량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애플이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공표한 게 무려, 그것도 2019년 생산량 대비 20%가량 늘어난 정도의 주문은 의미가 되게 심장하다고 저는 봅니다. 되게 의미가 심장하다. 왜냐면, 아이폰에 대한, 휴대폰 밸류체인이죠, 이거는. 휴대폰 밸류체인. 휴대폰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PCB, 연성회로 기판, 뭐 FPCB, 여기에 들어가는 요 카메라, 그죠? 지금 TOF, 뭐 하이비전 시스템, 옵토론텍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결국엔 반도체죠, 반도체,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 IT 산업에 대해서 되게 성장성을 보여주는 수 있는 되게 뉴스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애플로슈는 그리고 삼성 갤럭시로도 많은 것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 살펴봐야 할 뉴스가 IT 밸류체인 투자하시면서 애플을 절대로 손 떼고 투자해서 뉴스를 놓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HTS 보겠습니다. HTS 보면서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는 거래대금 13조 6천억, 15조 5천억 코스닥 940선 장중 돌파했었는데 종가는 939.65였어요. 그죠?
코스피 2770에 오늘 수급이 특징적입니다. 외국인 기관 많이 샀고요. 외국인 기관 코스닥 다 샀어요. 장중에는 개인이 사는 모습이었다가 장중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코스닥이 거래 더 터지고 있다는 건 개별주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코스피 보십시오. 전반적인 업종이 다 오르긴 했어요. 의약품과 건설업 좀 약세였어요. 코스피에서도 의약품은 삼바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약세였을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삼바는 좀 올랐었군요. 셀트리온, 신풍제약 요 효과도 있었네요. 그죠? 일부. 근데 다른 업종들이 많이 못 올랐죠. 종목들이 못 오르다 보니까 업종이 떨어졌고요. 전기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선주까지 전부 다 보합했어요. 야, 이 반도체 투톱이 보합인데 지수가 올랐다. 다른 업종이 강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 반도체 업종 1.95%, 뭐 디지털 콘텐츠 2.48, 기계장비 2.1%, 일반 전기전자, 그죠? 여기 보시면 엄청 강했습니다. 제약은 마이너스였죠. 유통도 마이너스. 그죠? 유통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그러겠죠? 예. 결국에는 바이오는 좀 오늘 쉬었지만 IT랑 전기차 관련, 즉 IT 쪽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코스피 오늘 조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양호한 것 같아요. 양호한 것 같고요. 코스닥 잠깐 보면은 오늘 또 장대봉을 세웠습니다. 장대봉 세웠고, 이 RSI 가열 지표는 되게 지금 좀 시장에서 무시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많아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 상위 종목, 제가 13개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 나누는 거죠. 50% 가까이 차지하는 거. 요 3개가 보합인데 나머지가 올랐어요.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죠. 일부 종목 빠졌지만. 그리고 이쪽 보시면 시클리컬 업종 오늘 금호석유가 좋았어요. 8% 가까이 급등했고요. 대한유화도 좋았고, 그죠? LG생활건강 요새 화장품 계속 신고가 치고 있습니다. LG전자 마에 10만원 넘나요? LG전자 밸류에이션으로 싸다 하고 있는데 증권회사에서 되게 좋고요. 삼성전기 뭐 PCB, MLCC 이런 휴대폰 관련 애플 수혜주로 오늘 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주는 약했고요. 뉴딜 2차전지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린 금양이 LG화학에 납품 시작했다. 전기차 2차 전집, 양극재, 그죠? 상한가네요. LNF 얼마 전에 올려드렸는데 거의 상한가고, 풍력 엄청 좋았네요. 그죠? 전기차 다 좋았어요. 안 좋은 게 없어요. 수소차, 뭐 ENDD 미세 저감, 그죠? 이거 되게 15% 올랐고, 뭐 이쪽은 그냥 참고로 놓은 건데,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그죠? 예, 뭐 컨택트라고 해야 되나요? 예, 보드투어, 하나투어, 뭐 여행주, 그냥 정말 이쪽이 강했구나. 뉴딜과 2차전지 관련주. 근데 이쪽도 어떻게 보면 IT 쪽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뉴딜 관련해서 전기차는. 자, 헬스케어 보면은 약세가 좀 많았어요. 근데 조정이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반도체 쪽 살펴보겠습니다. 소재 쪽 다 좋았어요. SK 머티리얼즈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고요. 뭐 소재 쪽 다 좋았고, APTC, SK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쪽, 한미 반도체에 올렸던 OSA, AT 업종이 단기적으로 거의 30-40% 오르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 후공정들, 장비주들 다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쁜 게 없었다. 실리콘웍스는 결국에 웨이퍼 쪽인데, 그죠? 되게 SK에 인수됐죠. 옛날에 LG에서 지분을 되게 좋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PCB YMT 10%나 올랐고요. PCB 소재 쪽이죠. 소재 쪽 기판, 옵토론텍 카메라 관련주 9%, 그죠? 종목도 하나씩 좀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죠? 뭐 다 좋았어요. 다. 뭐 나쁜 게 없었네요. 5G 조금 그랬는데 인텔리안테크 인공위성 사업 되게 좋았어요. 저는 세트랄 가이를 조금 보고 있는데 계속 얘도 나쁘진 않은데 인텔리안테크 워낙 단기적으로 올라가 보니까 좀 얘 대비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변동성 지수 하루 만에 내려왔네요. 다시 여기서 맞았네요. 여기까지 갔다가 맞으면 어떨까 했는데 요거는 지금 넘어가기 힘든 그런 국면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다 종목은 살펴드린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심 종목 위주로요. 오늘의 요약을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수급이 바뀌면서 대개 지수 상승을 주도하면서 마감했죠. 이게 중순이잖아요. 중순 12월. 이제 납해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연말까지 이제 거래일이 2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1월에 보통 중소형주가 많이 좋거든요. 그러면은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매집해서 더 수익률 게임 연초부터 치고 나가야 됩니다. 많이 포지션 줄였다면 지금부터 좀 사놔야 돼요. 그런 이슈도 12월 중순부터 좀 좋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던 거고, 뭐 그렇다 해서 기관이 계속 살 거냐 그건 잘 모릅니다. 또 내일 다시 팔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기관이 좀 그렇게 단타 매매 많이 하신다고 보면 돼요. 연기금도 단타하는데요. 뭐.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뭐 900세선 장중 돌파했다가 종가는 좀 못 지켜내긴 했지만 연내 제 바람은 1000 넘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개별적인 유동성 장세 내년에 실적주, 유동성 수급. 아까 말씀드린 애플에 대한 실적주,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실적주,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지 그냥 유동성만으로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헬스케어는 다릅니다. 헬스케어는 다른데, 헬스케어는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헬스케어는 실적을 절대 보시면은 PR 이런 걸로 보면 답 없습니다. 자, 바이오 업종은 상대적으로 쉬었죠? 근데 주도주가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최근 며칠 바이오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헬스케어, 저는 이 세 섹터는 꼭 포트에 가져가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치주도 좋아요. 시클릭과 오늘 뭐 금은석이 이런 거 좋아요. 최근에 업황 너무 좋고 실적도 좋아요. 근데 수익률 게임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얘네가 계속 버려야 할 카드냐? 그건 아니에요. 얘네를 매매하시는 분은 얘네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채널에서는 얘 위주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의 주도 업종은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쪽으로 위주로 그림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전릭스를 사서 안전하게 얼마를 먹을 것인가. 삼전릭스 사실 분은 사라고 했어요. 삼전릭스 안전하게, 뭐 하이닉스 9만원 밑에, 삼전은 한 6만원 밑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이 코스닥이 가는데 대형주가 못 갈 이유가 없거든요. 대형주가 가지 밸류체인이 움직이는 건데, 제가 마치 삼전과 하이닉스는 버려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갖고 있으신데 그건 아니에요. 삼전릭스도 만약에 그때 사셨으면 지금 30% 가까운 수익률 될 겁니다. 근데 중소형제 밸류체인이 시드머니를 크게 늘리기엔 더 좋다는 거고, 돈 많으신 분들은 이쪽을 안전하게 먹는 게 낫다. 이런 전략적인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과 시드 투자, 즉 투자금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하는 겁니다. 제일 안전 방법은, 돈 많으신 분은 보통 이거 코어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코어로 묶고 세틀라이트라고 해서 위성으로 중소형주 좋은 것들을 뭐 2차전지 하나, 뭐 여기엔 바이오 하나, 뭐 반도체 장비 하나, 반도체 소재 하나, 뭐 이렇게 돈 많으면 이렇게라도 사면 정말 좋죠. 근데 우리는 좀 그렇고, 돈 없는 개인 주린이 투자 입장에서는 시드를 일단 벌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채널 처음 보신 분은 좀 당황해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사실 그동안 제가 채널 통해서 소개되었던 종목들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많이 올라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계속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도와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그 속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철저히 시장 모니터를 하고, 매크로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온이 되는지 오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죠? 주식 투자를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드릴 투기 아닙니다. 투자예요. 투자. 합법적인 투자고요. 주식시장 잘 되면요, 서민들도 지금 아파트값 너무 천정부지하는데 살 수 있죠. 아파트 값에 문제는 있다고 저도 보는데, 하여튼 지금의 시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은 분명히 벌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테마주 매매, 급등주 매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결국엔 잃게 돼요. 예. 하여튼 주식 투자는 또 낱말만 너무 믿고 이런 투자 제발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많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영상 뜰 때 체크가 되니 제 제작에 힘이 되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